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베이비도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이크를 켰고요. 우선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먼저 공유한 다음에 베이비도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블랙락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자산운용사죠. 뱅가드. 되게 보수적인 그런 자산운용사인데 그동안 뱅가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이건 사기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이건 우여곡절 끝에 뱅가드가 드디어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조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의 뭐랄까요? 곳간이라고 할까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인데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그 뱅가드가 결국엔 브로커리지 고객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암호화폐 ETF를 팔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팔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이나 이쪽 월가에서는 이거를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날인가요? 그때 BOA 마찬가지로 대단히 보수적인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신들의 그 웰스 고객, 자산 고객들에게 그 자산 고객 전체 자산의 1%에서 4%를 암호화폐에 배분하라고 정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정식 권고하게 되면 이 웰스 고객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가 오프라인에서건 온라인에서건 그 고객의 자산의 1% 내지 4%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의 혹은 기업이나 기관 고객 같은 경우에는 ETF에 배분하라고 권고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과도 엄청난 겁니다. 결국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뛰어든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들 또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은행인데 그 다음에 또한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사죠. 찰스 슈왑이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거래를 할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죠. 이렇게 새 대표적인 보수적 자산운용사 및 브로커리지 뱅크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드디어 질질 끌다가 거의 막차를 타듯이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효과가 어떠냐? 좀 보수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아마 1-2년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뱅가드에서는 8억 달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한 16억 달러 정도, 17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이제 찰스 슈왑 연양역하에 있는 그 주변의 브로커리지에서는 약 12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쪽에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합이 말하자면은 26억 달러라는 이러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월가와 전통 금융을 대표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이자 브로커리지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오픈된다? 자금을 방출한다? 이러면 사실 그 외에 수많은 자산운용사나 전통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세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간 기반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정도만 한 1년 안에 들어온더라도 비트코인은 쉽게 18만 달러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했던 그런 보수적 자산운용사들, 은행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에 조정장에서 30%나 빠지고 이더리움 가격이 35% 빠져서 시즌은 종료됐다. 앞으로 2, 3년은 볼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앞으로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자산운용사들이 바보예요? 이 은행이 바보예요? 왜 지금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밌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즉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기관들은 항상 그래왔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시장이 박살이 났을 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이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조정장이 특히 10월, 11월, 12월 이어지고 있지만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보수적인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전망을 컨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내용 공유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보고 나서 본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민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접 투자도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아더 헤이스나 무라드가 또한 마찬가지로 민코인과 관련돼서 이 윈터뮤트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 보십시오. 윈터뮤트, 예, 아더 헤이스죠? 보세요. 동일한 지갑이에요. 무라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특정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긴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1,6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 약 237억 정도 되는 거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아서에이스와 무라드와 윈터뮤트가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2개는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뭐 거의 60만 프로, 그 다음에 2300% 정도가 이미 상승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는 사실은 세팅 중인 거죠. 여전히 매집 단계에 있는 거고, 아마도 이 2코인처럼 이제 아마 급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밝혀진 요 3개의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큰 부담 없거든요. 민코인이라 너무 저렴하다고요. 이 코인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좋겠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아요. 보통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왜? 그래도 몇백 배, 몇천 배, 드문 경우는 몇만 배까지도 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만 원만 넣어도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그런 섹터의 코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거의 뭐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느니 그 로또 살 돈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그때그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민코인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체인 트래커를 통해서 저희 트레이드 센터에서 직접 밝혀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알고 싶으신 분들,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업이라도 받아봐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10-9627-3205로 링크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 된 해당 코인 3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2개는 이미 폭등을 해서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래 거는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지금 그들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3개 코인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뭐 단 몇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매집을 할까 말까 직접 눈으로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페이지에서 더 본격적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연준의 스텔스 QE, 즉 스텔스라는 의미 뭡니까? 하긴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QE,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호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어요. 데이터들, 이 기사를 보고 실제 백데이터들을 여러 군데 가서 좀 확인을 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2월 FOMC 이제 뭐 이틀 남았나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FOMC에서 0.25 베이비 컷 금리 인한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 저는 선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민코인도 이틀 눌리고 하루 괜찮고 하루 눌리고 하루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10월, 11월 최악의 경우보다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 몰라도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이후에 1월, 예를 들면 3월, 5월이 있는데 최소한 1월, 3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냐,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베이비 도지에 있어서 이건 매우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QE를 실제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본 것처럼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은 1월, 3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요.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은. 근데 SC은행은 유보적이라고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케인 매셋, 지금 신임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사람이죠. 완전 초비둘기파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2%대가 돼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비둘기파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국가가 왜 금리를 올려놓냐 이거예요. 왜 개입하냐 이거예요.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한 2%대 정도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초비둘기파인데 이 사람이 1월에 이제 임명장을 받고 2월부터는 이사로 선임돼서 활동을 하다가 7월에 이제 정식으로 의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와 임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보면 당연히 1월, 3월, 5월까지도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관세입니다. 관세. 트럼프가 했던 이 관세를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지금 의외로 판결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대부분 트럼프가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문제만큼은 대법원이 이건 위헌이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될 문제였다. 라고 하는 식으로 판결을 낼 확률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땐 금리 인하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월, 3월에 금리 인하가. 이게 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딜레이 되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고 항상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도 관련이 있지만 주식시장보다 이 암호화폐는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수가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QE,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준의 양적 완화 방법은 뭐냐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기 채권을 지네가 사는 거죠. 사는 대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푸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항상 하던 전통적인 양적 완화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불분명해요. 연준이 이렇게 할지는. 오히려 지금 보면 레포,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단기금융을 일거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이미 썼고요. 한번 18조 규모의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는데 너무 지금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이 말라 있으니까 레포를 통해서 단기금융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을 안 할 때 예전의 경우 보면 단기 채권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제가 백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나와 있는 건 레포를 통한 단기금융 공급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느냐 이건 몰라요. 안 한다가 아니라 알 수 없어요.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2010년, 11년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 그 다음에 2012년, 14년 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인 방식대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12년, 14년 때는 MBS, 주택 저당 증권까지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 금리가 인하되는 거죠. 왜? 장기 국채를 계속 사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장기 금리가 인하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기 금리가 인하되니까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하죠. 그래서 이탈된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위험 자산으로 이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S&P 500이니 주식시장 엄청나게 뛰어서요. 그리고 요럴 때는 어떠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의 확실시 된다는 RMP 즉 단기 채권 매입은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시중은행의 그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말라 있어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거를 기술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폭락하고 폭망하는 걸 막아주긴 하지만 이게 상승시키고 대폭등시키고 엄청난 급상승을 시키고 이런 효과는 별 없다는 거죠. 그냥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급준비금 부족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대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2019년에 마찬가지로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을 했습니다. RMP.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기준금리도 인하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냐면 이때만큼은 즉 단기 채권 매입과 정책적 기준금리 인하가 결합을 하니까 그때는 마찬가지로 마치 장기 채권 매입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S&P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대상승을 했고 달러가 약화됐고 채권에서 자금들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 지금 단기 채권
매입 RMP 방식은 연준이 거의 99% 하려고 해요. 이미 레포를 통한 단기금융 공급을 시작을 했고 이건 확실시하다.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일으키려면 이 단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한편으로 뭐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12월에 하겠죠. 그럼 9월, 10월 해서 세 번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3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 채권 매입의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단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레포를 통한 단기 금융 공급하고 이거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원래 계획대로 원래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예상하던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 당연히 이건 하는 거고 1월, 3월도 연소로 금리 인하 한다면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지금 변수는 뭐냐? 관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만약에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이 계속 끌어진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는 딜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볼 때 관세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이 위헌으로 나더라도 이미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JP모건과 시티는 1월, 3월 연속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채권 매입 RMP와 결합해서 암호화폐 불장이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은 베이비도지 내년 상반기 폭등을 의미한다. 자, 보십시오. 앞서서 봤는데 비트코인이 100%가 2배가 올라요. 2배.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한 몇 배 오를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4배 이상 오르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4배 오른다면 베이비도지 어느 정도 오를까요? 10배요? 20배요? 30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년 단기 채권 매입 RMP의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1월, 3월 결합되어지면서 암호화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제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JP모건이나 시티그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의 이 리스트업 된 해당 코인 3개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